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창빈. 박현숙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3일 연속 청소년 사춘기에 대해서 했었지요.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키웠다 막내. 오늘은 좀 큰아들 얘기가 있을 건데요.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제목 15일입니다. 신뢰하면서 떠나보내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내 곁을 떠났다. 아들의 첫 번째 우선권은 이제 내가 아니다, 그의 아내다. 나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 아들이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나는 행복한 엄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둘째와 셋째가 20대를 보내고 있다. 벌써 아이들이 20대가 되다니 이 아이들도 결혼해서 나를 떠날 날이 올 올 것이다. 것이다.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아이들은 내 곁을 떠날 것이다. 당신 그걸 강조했어. 음. 음, 그래서 늘 나를 떠나서도 음. 잘 살 수 있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 그래? 근데 당신은 아이들에게 늘 그 얘기를 했잖아. 음. 그거 정말 그 훌륭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자녀 양육의 어떤 목표가 이렇게 내 안에 일치가 돼 있다가 결국은 나를 떠나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될 거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길러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오늘의 질문을 미리 얘기하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되고 결혼하면 누구와 먼저 의논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난 당신도 나도 그랬다고 그랬지. 생각해. 특별히 내 궁금한 게 있어 당신한테. 뭐냐면 우리 아들이 24살에 결혼을 했어. 이 걔가 큰아들이. 24살 동갑내기 만나서요. 열방대학 간사로 통역 간사로 있다가 결혼했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한 게 당신은 어떻게 24살에 된 아들이잖아. 가장이 돼야 되는 아들이잖아. 24살에 결혼해서 떠나 보낼 수 있었는지 뭘 믿고. 우선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확인한 거는 그거지. 여기 신뢰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신뢰했냐? 어, 아들이 무엇을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돈을 벌 수가 있느냐. 그렇지. 그렇지.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 그렇지. 물론 뭐 저희가 양쪽 집안에서 500만 원씩으로 했거든요. 작은 결혼식을 했는데 사돈댁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런 취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월세로 살겠다고 했고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생활을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꾸려나가는 거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나는 그걸 믿었어. 어떻게 믿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너는 결혼하면은 아내랑 의논해야 된다. 우선권이 아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걔가 유난히 그 관심이 있었잖아. 스스로 뭐 이렇게 이제 알바하는 것도 좀 일찍 시작을 했고 그거다 당신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돈 벌 수 있는 어떤 방법, 기술, 우선 툴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구나. 그 이전에 태도가 있었어. 아, 얘가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라는 태도가 큰애한테는 그게 있었어. 그리고 관심이 있었고 그게 이제 결혼으로 곧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지. 결혼하면은 뭐 내가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있었고 그럼 마음에 뭐 태도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구체적인 방법이 그렇지. 있잖아. 저희 아들이요. 제가 이제 얘를 신뢰하고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정말 24살이었지만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은 번역을 했어요. 통역도 할 수 있었고 통역도 하고 번역을 할 수 있었어요. 얘는 뭐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나중에 27살에 갔어요. 27살에 갔고 그 이전에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찾아낸 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통역을 했잖아. 통역으로는 돈이 많이 못 맞아. 번다는 거를 얘가 맞아, 깨달. 맞아. 왜냐면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 강사 옆에 서야 되고 강사가 이제 기회가 강사비를 있어야 많이 되고. 받잖아. 통역자는 맞아. 많이 없고. 근데 번역은 자기가 하는 그렇지. 거니까. 그 번역을 이게 이제 저희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오늘 내용이 12월 9일 자녀의 우선권 그거하고도 연결되고요. 12월 8일 난독증 이야기. 그때 자세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난독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듣는 것으로 공부를 했는데 주로 영어로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오디오북이 다 영어로 된 게 많아갖고 그러다가 영어가 이제 트인 거지요.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고 번역까지 하게 되면서 어느 날 간단한 번역 하나 어떻게 했는데 그게 수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연결돼 갖고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이제 번역하게 된 겁니다.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돈을 조금 받아요. 워낙 많이 사람들이 있었고 많으니까. 또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면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그걸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번역하니까 번역은 전 세계 어디든지 살아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회사에서 오면은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은 거지. 아예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렇지. 막 큰 돈은 안 벌어도 월세 낼 수가 있고 뭐 먹고 생활하는 거 할 수가 있고 그걸 믿었지. 그 기술. 사실 24살에 결혼한다 했을 때 보내는 것은 아들이 그게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가장이 될 수 있는 그 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이런 교육을 했지. 그 유대인들 당신 그 교육법 얘기 참 많이 중에 했지. 유대인 이야기. 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읽은 책이야. 어. 뭐냐면 그들은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도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그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전문 직종을 가져도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을 가르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세탁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작은 기술들 구두 있잖아. 만든다든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어도 할 수 있는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난 그게 참 인상적이어서 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대학 그때 나도 그거 같이 봤. 대학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걸 갑자기 못하게 됐을 때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수입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쳤다면서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지. 유태인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게 됐던 거예요. 한 13살부터 열심히 그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 사실 영어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듣고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는 이게 툴이 된 것 같아. 세계 어디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돈을 벌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툴이 된 거야. 참 난독증에서 거기까지 왔다는 그래서 거는 놀라운 참 거죠,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이 우리 아들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난독증 이야기 꼭 한번 보세요. 12월 삶에 8일. 대한 어떤 태도도 우리가 신뢰했지만 실제로 신뢰할 수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방법이 있었죠. 떠나보낸 돈을 거지.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걸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 이 아이가 어떤 전문 직종을 가져야지, 이것도 중요한데 그거 외에 세상 어디 가도 무엇이 살아남을 수 사실 있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많잖아요. 어떤 내 직업이 없어질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떠나보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 막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뭘로 돈을 벌까? 걔는 형은 뭐 번역으로 벌었는데 또 우리 딸도 일찍 이제 알바도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었어. 얘는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 꾸린다는 거는 필요한 만큼 벌면 되는데 뭘로 벌까? 물론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있지. 아니면 청소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지. 그걸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또 외국에 살았으니까 또 일도 많이 했지 사실. 일도 했고. 근데 전문 기술이었던 번역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난 그걸 당신이 질문 맞아요. 뭘 신뢰하느냐? 돈을 벌 수 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무엇으로? 번역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떠나 보낼 때는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 떠나 보내지만 지금 아직 떠날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떠날 건데 결혼을 할 건데 아니면 자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때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툴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음, 자녀를 양육하면 진짜 마음 편하게 음, 우리가 사실 애를 멀리 떠나 보내고 걱정을 안 음. 했잖아. 왜냐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일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음, 아이들을 잘 떠나보내면 그건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걱정하지 음, 음. 않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한 번 더 볼까요? 오늘의 실천은 오늘의 음, 질문입니다. 엄마 아빠랑 사는 동안에 누구 말을 가장 따라야 할까? 엄마 엄마 아빠? 말. 엄마 말. 저희는 엄마 말이 첫 어,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아빠 어. 말이었어요. 제가 제 아내의 권위를 늘 세워줬거든요. 집에서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 말은 한 번에 듣기. 그래서 그거 많이 어쨌든 했죠. 부모랑 함께 살 때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우선권이죠. 그런데 결혼하면 누구와 누구와 제일 제일 먼저 먼저 의논해야 의논해야지? 하는가? 그게 당연히 배우자라는 배우자.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또 나도 지금의 나도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보여주고 음, 이런 것이 교육이 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좀 애들에게 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도 해보면 좋을 것 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을 좀 신뢰하고 떠나보내자.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저는 우리 애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거를 한 7, 8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떠나보낼 수가 음. 있죠. 그래서 그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교육 무엇을 애가 해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되나 음. 쉽게 떠나 보내기 위해서 어떤 툴을 줘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이들 키우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내일까지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그 다음에 또 2월 17일부터는 부부관계 나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